싫어하는 메뉴, 먹기 싫은 반찬 이런 거 쓰라고 하면 되게 좋아해요. 오이, 네. 소박이 먹기 네, 싫지? 네. 그러면 너무 맛없고 네. 다시는 먹고 싶지 않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오이, 소박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구체적으로 써봐. 좀 엄마가 이걸 보고 나서 아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좀 더 써봐. 구체적으로 감정이 잘 담기게. 네. 이렇게 자극하면 아이들이 평소처럼 막 무미건조하게 너무 싫다, 참 맛이 없다라는 네. 표현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저희 주제는 재미있는 초등 글쓰기입니다. 재미있는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글쓰기를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 수 있을지 오늘 실전 팁을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권귀현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글쓰기 수업을 초등학생 대상으로 실제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아이들이 글쓰기 할 때 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은 뭔가요? 아이들이 어떤 걸 제일 어려워할까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좀 쓸말이 없다. 네. 무슨 글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함 그거 네.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한 1분 정도만 앉아서 연필 네, 잡고 네. 뭘 끼적이다가 네. 쓸 말이 없어, 네, 네, 뭘 네. 써야 될지 네.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네. 아이들은 항상 쓸 말이 없는데 어.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될 가장 큰 첫 번째 허들은 네. 사실 쓸 게 너무 많아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네네. 뭘 써야 될지 구체적인 글감과 쓸거리를 알려주는 게 좀 필요한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네. 지금 이제 화면에 보니까 학교 가는 길에 대한 건데 네. 이 글 보면 내가 학교를 어떻게 가는지 네. 굉장히 자세하게 써 있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뭐 집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열고 네. 누구를 만나고 네. 나는 나무에게 인사하듯 손을 흔들며 깃털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상쾌한 하루가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학교를 간다. 어머. 네. 근데 이게 평소에 아이들에게 등굣길 주제를 한번 써볼까 하면 네. 두세 문장 쓰면 애들은 이미 학교에 도착하고 없죠. 그렇게 되면 사실 글쓰기가 안 되는 거니까 네. 아이들에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촘촘하게 네. 쪼개서 실제로 다시 한번 그 길을 걷는 듯한 상상으로 네. 쓰게 좀 도와주면 네. 그게 사실 글쓰기의 출발이거든요. 아이들은 네. 엄청 큰 이벤트가 있어야지 네. 그날은 글을 쓰는 거예요. 네. 하지만 여기서 보면 평소 학교 가는 길도 굉장히 좋은 글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단순하고 아무 일 아닌 것 같지만 네. 그걸 다시 보고 쪼개서 보는 그런 연습을 좀 같이 해보면 그게 네. 되게 좋은 훈련이 되거든요. 그러면 등교를 할 때 같이 관찰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글을 쓸 때 그거를 자세히 복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 건가요? 아이들이 네. 글을 못 쓰는 두 번째 이유는 네. 과거를 회상하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뭐 열심히 놀고 와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써봐 하면 네. 아이들은 사실 못 쓰거든요. 네. 네, 그럼 2번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2번을 혼자 하기는 좀 힘드니까 네. 1번을 같이 해주면 좀 수월한 거예요. 그럼 1번을 잘하면 2번을 할 때 기억이 좀 잘 나나요? 기억이 좀 잘 나죠. 1번이 사실은 어른들 같으면 대충 좀 지나갔어도 네.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면 네. 횡단보도가 이렇게 생겼었지. 이게 회상이 되는데 아이들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머 여기는 오늘 꽃이 새로 폈네. 네. 이런 이야기도 괜찮고 횡단보도는 몇 걸음 만에 지나갈까. 오늘은 저기 할아버지 오늘도 나와 계시네. 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전부 스토리가 되는 거죠 사실. 네.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관찰하게 해주면 네. 아이들이 그게 초기 글쓰기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가 좀 글씨체가 좀 완성이 안 돼서 뭐 소위 말하는 악필이거나 아니면 맞춤법이 완성이 안 돼서 좀 많이 틀릴 때 내가 이걸 좀 지적하면 아이가 글쓰기에 흥미를 잃어버리진 않을까 해서 그냥 그대로 두시는 분들이 있고 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좀 확실히 잡아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좀 완벽하게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어떤가요?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 속에 답이 좀 있어요. 네. 근데 1, 2학년이라면 네. 좀 잡고 가는 게 좋고 네네. 그 이후라면 네. 오히려 맞춤법이나 그런 필체를 잡기보다는 네. 풍부하게 표현하는 거에 집중을 두고 좀 풀어주는 게 좋지 않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자, 뒷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이들 쓰는 걸 보면 맞춤법에 대한 그 코멘트는 항상 해주는데 네.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네. 분량이 줄어들어요. 원고지를 5장씩 꾸준히 쓰는 네, 친구가 네.
자꾸 맞춤법 가지고 뭐라 하면 일단 막 신경이 쓰이고 네. 고민을 더 하게 되고 하니까 이야기의 흐름이 자꾸 끊기는 거죠. 분량이 많이 줄어드니까 네. 그거는 글쓰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네, 네. 그래서 쭉 풀어내는 거에 더 집중을 하고 맞춤법이나 그런 교정은 한 달 정도 네. 자기가 좀 공부하면 금방 이게 해결이 되는 건데 네네. 오히려 그걸 자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아이에게 강조하다 보면 글쓰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걸 저학년을 놓고 보면 네. 이거는 조금 빨리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용을 막 꺼낸다기보다는 예쁜 글씨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가 네. 내가 맞춤법을 잘한다 네. 이런 거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스스로의 자존감도 네. 높아지고 네. 아 나는 역시 작가가 될 거야. 어. 난 쓰기를 잘해. 저는 오히려 이런 걸 여쭤보면은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냥 그 부분은 조금 자유롭게 두는 게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또 의외네요. 초등학교 그렇죠. 저학년 때는 조금 잡아서 가는 게 좋다. 오히려 글쓰기에 도움된다고 얘기를 해 주시네요. 글쓰기를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이 해주면 좋은 말이나 어떤 태도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세 가지 좀 얘기를 하거든요.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쓰는 게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려면 네. 다른 어떤 좋은 요인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 어떤 같은 경우는 먹을 걸 항상 많이 좀 줍니다. 네. 뭔가 오. 써야 될 때 간식도 주고 네. 또 쓰기 주제를 음식으로 할 때도 좀 많고 네. 그래서 뭔가를 먹어야 될 상황이 되면 이걸 어떻게 하면 글쓰기랑 연결을 좀 시킬까 이렇게 꼬드기기도 해요. 네. 뭐 간식 같은 거 먹을 때도 그냥 먹을 수도 네. 있지만 엄마 아빠 얼굴의 특징 찾아서 말하는 사람이 먹게 하자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약간 네네. 좀 이렇게 말하면 뭐 저 집은 뭐 항상 공부하는 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네네. 있지만 네. 특별히 놀 게 없는 그런 환경에서는 이런 것들도 다 놀이가 좀 될 수 있어요. 네. 먹거리를 통해서 아이에게 쓰기를 좀 더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또 두 번째는 네. 장소를 꼭 책상이나 공부방 이런 데로 한정하진 않아요. 네. 뭐 카페에서 쓸 수도 있고 네. 영화관 가서 영화 보기 전에도 쓰고 오, 네. 캠핑장에서도 쓰고 오. 뭐 장소를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갑니다. 좀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겠네요. 네, 들고 종이랑 다니죠. 연필 같은. 세 번째는 주제도 공부랑 밀접하게 연결이 되지 않아도 일상적인 이야기를 다 글의 주제로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부모님 마음에 들어가 있기 위해서는 네. 글쓰기를 공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예. 초기에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내 생각과 감정을 써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게 이게 글쓰기인데 네. 책을 보고 자꾸 독후감을 쓰고 요약을 네,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쓰기를 접근하니까 네. 오늘 뭐 좀 써볼래 하면 애들이 벌써 약간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죠. 네. 근데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런 쓰기 활동이라면 네. 오늘 내가 마트에서 엄마랑 장 보고 왔는데 네. 어떤 건지 써서 아빠한테 설명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네. 이런 생각을 네. 하게 해주면 네. 아이들에게 쓰기는 되게 재미있는 소통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아니면 장 보러 갈 때 우리 뭐뭐 살지 한번 적어봐 하면서 그쵸.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일상 속에서 조금 그런 것들을 해보면은 네. 좋겠네요. 아이가 어릴수록 그런 걸 하면 굉장히 잘 따라와요. 엄마가 하자고 하면 거의 대부분 한단 말이죠. 오, 네. 집을 좀 글쓰기에 적합한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아이들이 언제든지 뭔가 끼적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제가 주로 했던 거는 네. 뭐 벽 전체에 그냥 네. 도화지를 막 붙여놓는다거나 네. 또 게시판이 저희 집 같은 경우 3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뭔가 쓰고 싶을 때 네. 손에 닿는 곳에 뭔가 쓸 네네. 것들이 항상 있어야 네. 되는 거죠. 그리고 쓴 거를 또 잘 기록을 남겨놓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아이가 쓰면 저희 네. 같은 경우는 집 전체에 대부분 게시를 합니다. 오. 그래서 베란다 전체가 아이가 쓴 낙서로 다 테이프가 네. 붙어 있어요. 오, 이렇게. 네. 그럼 아이는 이렇게 보면서 내가 쓴 게 뭔가 게시가 되고 오, 네. 아빠 엄마가 지나가면서 보고 웃기도 하고 오, 잘 네, 썼다고 네. 칭찬도 네. 해주고 그럼 그건 굉장히 큰 동기가 되겠죠. 아이 입장에서. 네. 이렇게 그림을 걸어두시는 분들은 많은데 사실 글쓰기를 걸어두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그런 것도 굉장한 팁이 되겠네요. 사실 요즘 영어에 관심이 많으시면서 영어 노출 환경 만들기는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또 그런 자료들도 많은데 어떤 글쓰기 환경을 만드는 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뭐 펜이나 종이나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들도 손 가까이에 있어도 좋을 것 같고 그럼 오늘 가정에서 글쓰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재밌게 써볼 수 있어요. 글쓰기 연습을 하는 그런 실전 방법들을 알려주실 거죠? 일단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제가 강의하고 나서 이제 어머님들이 후기 살펴보면 네. 제일 많이 해보는 게 이거예요. 문장 이어달리기라고 해서 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네. 오늘 당장 가서 하실 수 있어요. 네,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이야기 만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첫 문장을 아이가 선택하게 해주면 돼요. 네, 지금 화면 보면 네. 사 먹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다. 네. 그 사람은 화난 얼굴로 나에게 다가왔다. 이런 문장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지금 보면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야기 만든 거거든요. 네. 토의해서 쓰는 게 아니고 네. 자기 차례가 오면 그 소스를 받아서 네. 읽어보고 그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서 네. 다음 사람에게 주는 네, 네.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면 가장 아이들이 쉽게 10문장 이상을 써내는 경험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더 재미있게 써서 넘겨줘야지 반전 같은 걸 넣어서 딱 주면 아이가 웃기도 하고 웃고. 감각이 있는 아이들은 엄마에게 더 곤란한 상황을 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거를 몇 번 경험해 보면 아, 뭔가 쓰고 끼적이는 게 네. 되게 재미있구나. 네. 중요한 건 이런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이미 네.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기 자체가 뭔가 단어와 문장을 네.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네. 굳이 공부가 아니어도 네. 아이들은 이미 머릿속으로 굉장히 적절한 단어가 뭘까, 어울리는 표현이 뭘까 네. 이걸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것만 해도 문장 쓰기도 연습이 되고 어떤 맥락에 따라서 다음 네. 이야기 만들어내는 거 상상도 해보고 네. 아주 좋은 훈련이 돼요. 너무 근데 이걸 좋네요. 네. 처음에 해보면 네.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쓰기도 하고 아이들은 상상이 또 굉장히 막 앞서가니까 네. 엄마들이 봤을 때는 용인할 수 없는 네. 상상이 나오면 실망하기도 하고 네.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든 문장에 다 똥이 나온다든지, 그쵸. 예, 다 그냥 똥으로 끝나면 이게 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봄이 왔다 이 문장으로 시작을 네. 했는데 6번째 문장부터는 똥이 시작돼가지고 네. 끝날 때까지 네, 똥분보기로 똥만 끝나는 나오고, 건데 네. 이거를 몇 번 해보면 네. 똥이 안 나올 때도 있고 아. 또 똥이 계속 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이들은 쓴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허용을 좀 해줄 필요가 네,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이건 어디까지나 놀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나는 놀고 있네 라고 착각을 하게 해주는 건데 우리 엄마들 마음속으로는 열심히 쓰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죠. 네네네. 너무 좋아요. 당장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저희는 차 안에서 이제 하도 할 게 없잖아요. 장거리를 가면은 그 뭐 끝말잇기부터 시작해서 N행시를 요즘에 하는 재미에 들렸거든요. 그런 것도 항상 말로만 해봤는데 글로 써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강의 때도 항상 얘기합니다. 포인트는 말로 할 수 있지만 글로 쓰는 거다 이거든요. 네. 최근에 저희 둘째 아들은 뭐가 사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편지지를 가져와서 아빠한테 한번 편지로 쓰면 더 잘 사주실 것 같아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좋은 방법인데요. 네. 그때 또 팁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 마음이 어떤 네. 거죠? 간절한 마음이죠. 간절한 마음. 네. 보통 아이들이 너무 사고 싶다. 네.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계속 자극을 주는 거죠. 오, 네. 사고 싶어서 어떻게 행동했어 너는? 엄마 다리를 잡고 막 매달렸지. 네. 걷었어 거기다가. 그럼 아빠의 마음을 더 네. 잘 움직일 수 나는 있을 너무나 거야 갖고 이러면서. 싶어서 엄마에게 어. 3번이나 말했다. 오. 이거 가지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막 점프할 것 같은데 네. 만약 이걸 갖게 되면 나는 점프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느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했는지 이것도 결국은 구체적으로 쪼개서 보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아빠가 훨씬 더 설득이 잘 될 것 같은데 오. 그럼 아이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해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또 하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에 대해서도 글을 잘 쓰지만 네. 인간이 원래 부정적인 거에 또 되게 애착이 가는 그쵸 동물이에요. 그쵸. 예. 싫어하는 메뉴, 먹기 싫은 반찬 이런 거 쓰라고 하면 되게 좋아해요. 오. 오이, 네. 소박이 먹기 네, 싫지? 네. 그러면 너무 맛없고 네. 다시는 먹고 싶지 않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오이, 소박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구체적으로 써봐. 좀 오. 엄마가 이걸 보고 나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어. 이런 생각이 들도록 어. 좀 더 써봐. 구체적으로 감정이 잘 담기게. 네. 이렇게 자극하면 아이들이 평소처럼 막 무미건조하게 너무 싫다, 참 맛이 없다라는 네. 표현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당장 해볼 것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또 하나는 글쓰기에서 가장 힘든 게 네. 문단 나누기예요. 사실은 문단 나누기. 문단 뭔지 아시죠? 문단. 아죠. 앞에 한 칸이 띄어져 있는 게 문단. 핵심이에요, 핵심. 네. 맞습니다. 들여쓰기가 되어 있고 어떤 좀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있는. 네, 맞아요.
비슷한 성격의 문장들이 모여 있는 거죠.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쓴 글을 조사해 보면 네. 문단 나누기 하는 친구가 10명 중에 8명이 안 돼요. 네. 8명이 못 한다는 겁니다. 네. 2명만 문단을 나누고 나머지 8명은 앞에 들여쓰기가 안 되어 있는 그냥 통으로 된 통나무 글을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글은 우리가 딱 봤을 때 글의 구조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두 곳이 들여쓰기 되어 있다. 그러면 아, 두 개의 문단으로 된 글이구나. 이 부분 좀 이렇게 훑어보면 내용이 좀 들어오겠네. 네. 이게 직관적으로 좀 들어오는데 이게 안 되었다는 거는 일단 읽는 입장에서는 글의 구조가 안 보이는 건데 네. 이걸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네.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네. 중심 문장이 뭐고 뒷받침 문장이 뭐고 네. 근데 이거를 굉장히 쉽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요겁니다. 오, 이게 네. 뭐냐면 지금 보면 선생님표 군만두라고 되어 있죠. 네. 우리가 일상에서 문단 나누기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절차가 있는 걸 아이들이 본 다음 그 절차를 글로 표현하면서 스스로 단계로 나눠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네. 일단 엄마가 라면을 끓여요. 옆에서 잘 관찰합니다. 그럼 그 관찰을 할 때 몇 개의 단계로 나눠지는지를 아이가 한번 직접 네. 나눠보게 하는데 네. 네. 나눌 수 있는 소스를 글로 써보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엄마가 라면을 끓여주셨다. 물을 올리고 뭐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그 과정을 끝난 다음에 쓰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쓸 때 네. 식탁에 아예 붙어서 메모를 이렇게 하면서 글로 표현을 하게 해주고 네. 그걸 쓴 다음에 몇 개의 단계로 나눌 수 있는지 한번 골라보게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럼 그 나눈 게 곧 문단이 되는 거예요. 네. 1단계 재료를 준비한다. 네. 2단계 네. 조리를 한다. 네. 3단계 담고 나서 먹는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네. 되게 쉬운데 이걸 아이들이 해보면 못해요. 오. 예를 들어 뭐 만두를 구워 먹는다. 네. 아이들에게 오늘 이거 한번 해볼 건데 메모지랑 준비해서 한번 해볼까? 엄마가 만두 만드는 거 다 설명해 줄게. 그러면 아이들이 따라와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옆에서 엄마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네. 자, 만두 들어가요. 투하 슉슉슉. 기름이 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있죠. 선생님은 팬 가까이에 손을 대시면서 온도를 확인하셨다. 평소에 이렇게 오. 굽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프라이팬을 달군 다음에 자, 프라이팬이 뜨겁지 않을 때 넣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네.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근처까지 가서 손을 댑니다. 네. 자, 선생님 하는 거 잘 봐. 네.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쓸거리를 네. 자꾸 만들어 주는 네.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끝낸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이 어떻게 끝나는지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지는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글을 쓰게 해보는 거죠. 네, 네. 기름 붓는 과정 나눴고 그다음에 이제 익는 과정, 네. 기다리고 나서 마지막에 촉촉하게 하려고 물을 부은 과정. 네, 네.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다 과정을 나누는 거예요. 네. 물론 이건 아이들마다 1번, 2번을 하나로 붙이기도 하고 네, 네. 떨어뜨리는 친구도 있고 뭐 한데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으면서 아주 좀 고난도의 네. 놀이라고 할 수 네.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좀 순서가 있는 일을 어쨌든 주제로 잡고 그쵸. 해보는 거네요. 그럼 이렇게 문단 나누기 할 때 순서가 자기 생각할 땐 짧아서 한 문장밖에 안 돼도 상관없나요? 일단 뭐 지금 이걸 완벽하게 뭔가를 하는 건 아니고 네. 일단 재미 삼아서 네. 하면서 네. 문장 쓰는 연습도 하고 구체적으로 보는 연습도 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초반에는. 근데 네네. 하다 보면 아이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네. 쓰게 되면 한 문장만 나오는 곳이 점점 줄어들겠죠. 네, 네, 네. 그렇겠네요. 그럼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먹방 스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네. 아이들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를 통해서 표현력 키워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통 아이들이 음식이 어땠어? 네. 뭐라고 할 거야, 아이들은? 맛있다, 맛없다. 맛이 없다. 이 두 가지예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맛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단 네. 맛에 대한 평가죠. 네. 있다, 없다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일단 세로로 된 노트에 한 칸에 음식 이름을 하나씩 쓰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최근에 먹었던 거 한 10개 정도 쓰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음식 오른쪽에 네. 그 음식에 대한 맛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 대신 맛있다, 맛없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빼고, 걸로. 네. 그리고 위에 쓴 표현이라면 밑에서 쓰지 않는 걸로. 네. 그럼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무기들이 사라진 겁니다. 썼던 표현도 안 되고 맛있다, 맛없다도 안 되면 도대체 뭘 쓰라는 거야. 네. 근데 애들은 이미 1번에 김치 썼고 3번에 김치찌개 썼어요. 아이들이 이제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다 고민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표현을 키우는 건데
새로운 표현을 알려줄 수도 있지만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새로운 조합을 계속 떠올리게 해보는 거고 안 쓰던 것들도 가져와 보는 건데 네. 해보면 아이들이 또 다 해내요. 네. 신기한 거는 다 다르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네.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지 않게 어떤 상황을 주면 아이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서로 다른 표현들을 해내는 거죠. 뭐 네. 육개장 매콤하게 코를 찌르고 넘어갈 때 개운하다. 그리고 또 맛을 표현할 때 맛으로만 쓰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뭐 식감이라든가 소리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감정까지도 넣어주는 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표현을 다양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놀이를 한번 오늘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네. 단순히 먹는 것보다는 맛있게 조리하는 영상을 네. 함께 본 다음 오늘 저녁에 뭘 먹지 그 메뉴 상상하면서 맛을 한번 표현해볼까? 네.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죠. 아이들 표현한 게 너무 신기해요. 달걀은 부드러우면서도 바삭하다. 그쵸. 바삭하면서도 안에는 부드럽고. 처음부터 이렇게 다 잘하지는 않죠. 참신한 표현들도 많고 신기하네요. 일단 먹을 걸로 소재를 많이 삼으시는 게 가장 친숙하고 또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좋아하니까. 접하는 소재여서 그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보셨던 글들 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네. 공부랑 관련이 있는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그쵸. 그런데 신기한 건 이렇게 열심히 쓴 친구들이 네. 공부도 잘해요. 뭔가 표현하고 끄는 활동 자체가 우리 머리를 계속 자극하고 네. 생각을 강요하고 네. 뭔가 구조화시키는 일을 네.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정리도 잘 되고 저장했던 걸 잘 꺼내기도 하고 아무래도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꼭 앉아서 학습지로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재밌는 과정을 통해서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정상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자란 가정의 아이들은 네. 저는 누구든지 다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보통 60분 정도 강의를 하고 아이들이 이제 글을 네. 쓰는 걸 보거든요. 네. 근데 그날 처음으로 글을 썼던 친구들도 네. 굉장히 놀라운 이런 이야기를 잘 써내요. 네. 그거 보면 슬프지만 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구나. 가기 싫은 학원, 나는 반드시 가야 할 학원, 다시 가기 싫은 학원, 라면 먹어 기분 좋아도 가기 싫은 학원, 어머. 마지막 학원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면 사이다 같이 시원한 내 마음. 7개나 8개의 단어를 아이들이 정하게 하고 네. 그걸 가지고 짧은 이야기를 쓰는 건데 네. 보면 너무나 이야기가 앞뒤가 자연스럽게 잘 맞아 떨어지죠. 네. 그리고 되게 센스가 있어요. 그리고 아 이런 감정들이 다 담겨 있구나 이런 네. 걸 이제 느낄 수 있는데 네. 제가 이걸 보고 나서 하고 싶은 말은 네. 아이들이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기들의 감정과 어떤 생각을 다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꺼내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마음을 평소에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을까. 물론 아이가 이걸 썼다고 해서 오늘 네. 학원 안 갔을 까요? 네, 갔을 거예요. 오. 갔지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네. 표현을 하고 싶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부모님들께서 글쓰기에 대한 자유를 좀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아이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많은 글감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자유롭게 꺼낼 수 있게 도와주면 누구든지 쓰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굉장히 좋은 소통의 수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좀 글쓰기에는 소질이 없나 봐, 흥미가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네.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고 또 그쵸. 쓰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이렇게 믿는 마음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네. 글쓰기가 요즘 중요하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렇지만 글쓰기를 좀 거부하는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 때문에 좀 막막하셨던 분들이 오늘 영상으로 오늘 당장 시작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